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어로 대화할 때 일본에서 쓰던 굉장히 일본스러운 단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과정이 가끔 필요한데 그때 한국에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단어를 소개하면서 이건 다시 말해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늘 그렇긴 한데 오늘도 딱 10가지 소개하고 깔끔하게 끝낼게요. 첫 번째는 제타크입니다. 실제로 사전을 찾게 되면 사치스러운 혹은 호강이란 의미가 나와 있을 텐데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일상회화에서 정말 가볍게 쓸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반드시 호화로운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비싼 물건을 사야지만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이 평소에 하는 것보다 살짝 더 여유로운 선택을 하게 됐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밥 한 숟가락 떠먹을 때 반찬 한두 개 정도 먹었는데 오늘따라서 밥 한 숟가락 먹으면서 반찬 한 4~5개를 올려 먹어요. 그럼 그것도 제타크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는 휴일의 계획을 물어봤는데 본인은 만화책 원피스 전권을 다 빌려서 하루 종일 누워서 그걸 보겠다고 해요. 그럼 그때도 제타크 데스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2가지 예를 들었는데 어떤 느낌 드세요? 부정적인 느낌 잘 안 들죠? 이거는 본인이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제타크 시자이마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그런 선택이나 생활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제타크 데스네 라고 반응해 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유롭게 시간과 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그 정도와는 상관없이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 다음 2번째는 대방입니다. 이건 유행을 타지 않고 일정한 수요가 유지되는 것을 얘기해요. 보통 상품을 놓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꼭 물건에만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가정식 중에 약속한 듯이 자주 만드는 요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대반 요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일본では多分カレーとか肉じゃがだと思います。 아니면 단체로 옷을 맞춰 입기로 했을 때 청바지에 흰 티 선택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도 대방 화숑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물건이 아닌 경우에 쓰일 때는 예를 들어 드라마를 보다가 왜 로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흐름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장면이 있다 치면 그 장면에서 보다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아래 대반다요네. 그 다음 3번째는 이야시게입니다. 이건 이야수라고 해서 치유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이긴 한데 요새는 우리나라에서도 힐링이라는 의미로 많이 통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계열의 사람 혹은 사물에 많이 붙여요. 일본에서 이야시게라고 불리우는 대표적인 여배우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거의 부동의 1위가 아야세 하루카, 그리고 후카다 쿄오코라든지 이시하라 사토미도 많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는 의미로 많이 씁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들은 다 명사이기 때문에 딱히 변형을 하거나 응용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야시게 같은 경우도 그런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면 이야시게 데스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4번째는 보케토 츠꼬미입니다. 일본 예능을 자주 보시거나 일본 개그를 즐겨보시는 분이라면 잘 알고 있는 개념이실 텐데 이거 만자이라고 해서 만담이라고 표현하죠. 역할을 분담할 때 필요한 용어입니다. 꼭 2사람일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2사람인 경우가 많아서 한쪽은 보게, 한쪽은 즈꼬미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보게 역할을 맡은 쪽은 꽁트를 하는 과정에서 우스꽝스러운 요소를 포함시켜서 그런 짓거리를 해야만 하는 역할이고, 반면에 즈꼬미는 보게가 변막 같은 발언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지적을 하면서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역할을 해요. 저는 동경에서 자랐다 보니까 그런 일은 잘 없었는데
그 오사카에서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워낙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개그 욕심이 있다 보니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가르쳐 준대요. 보게하고ツッコミ하는 방법들을, 그 타이밍 같은 거. 일본 방송 보다 보면 개그맨들이 오사카 출신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실제로 제가 일을 하다가 만나게 됐던 오사카 분들은 몸에 배어 있어요, 이 보게랑ツッコミ가. 이건 동사로도 쓰이다 보니까 활용도가 높아요. 보게를 하게 되면은 어리버리한 짓을 하는 거고,ツッコむ 그러면은 그거를 지적질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막 이상한 발언을 해놓고는 남이 가만히 있으면 어이 그거ツッコめ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다섯 번째는 니도네입니다. 이거는 아침에 눈을 떴다가 다시 자는 걸 얘기하는데, 요거는 좀 제가 좋아하는 단어여서 넣었어요. 제가 아침 수업을 가려면 6시쯤 일어나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눈이 떠져서 시계를 봤더니 5시인 거예요. 그러면 1시간 더 잘 수 있잖아요. 그때 자게 되는 게 니도네예요. 그래서 이건 좀 호불호가 갈려요. 굳이 5시가 아니라도 되지만, 예를 들어 5시에 깼을 때 뭐야 1시간 있다 일어나야 되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왔어 1시간이나 더 잘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인 거죠. 저는 후자다 보니까 이게 결코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일부러 알람을 일찍 맞춰놓고는 그때 눈을 떠서 다시 자는 그런 생활을 반복했던 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아저씨 니도네 스키데스라고 얘기를 자주 했었죠. 여섯 번째는 오마카세입니다. 이건 초밥집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맞아요. 실제로 요리를 만드는 사람에게, 셰프에게 어떤 메뉴라든지 선택을 위탁을 하는 그런 일본 요리의 용어입니다. 근데 실제 일본에서는 특선 코스, 특선 메뉴라고 해서 요리를 할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타인에게 판단이나 혹은 일의 처리를 위탁하고 부탁할 때 역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이랑 음식점에 갔는데 그 사람이 와인을 시키자고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와인에 대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선택을 위탁하고 싶어요. 맡기고 싶어요. 그러면 오마카세 시마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당신의 선택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편하게 반말을 쓰는 친구 사이에서도 자주 쓸 수 있어요. 그때는 시마스라고 해서 높임체를 쓸 필요 없이 오마카세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 잘하는 분야, 더 잘 선택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오마카세. 이게 아무거나 좋아의 업그레이드 버전, 아무거나 좋아를 바꾸면 난데모이요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오마카세라고 하는 게 조금 울림이 좋다랄까, 듣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마카세라고 했으니까 다 맡긴 거잖아요. 나중에 선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불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일곱 번째는 히토따라시입니다. 사전을 찾게 되면 남을 속이는 사람 혹은 그런 짓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아마 이 단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을 텐데 현대에 와서는 남에게 사랑받고 호감을 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히토따라시라고 표현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히토따라시의 천재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다는 내용을 다룬 책이 나오고 나서 좋은 의미로 쓰여졌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원문을 확인을 못했어요. 어쨌든 히토따라시는 현대에 와서는 좋은 의미로 쓰이는데, 왜 일부러 어떤 기술을 부려서가 아니라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게 막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히토따라시라고들 표현합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는 데보다에입니다. 이건 어떤 행동이나 행위에 대한 반응 또는 그 성과를 가리킵니다. 데보다에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 상황이 벤교, 시고토,恋愛이라고 해서 우리가 평소에 뭔가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最近 仕事の手応え感じてる?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은 그거는 너 요새 일에 있어서 어떤 보람 혹은 성과 같은 걸 느끼느냐, 그게 굳이 눈에 보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체감하기를 뭔가 변화한 거, 내가 이만큼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거에 대한 액션이 나왔다든지, 내가 느끼기에 내가 좀 성장한 것 같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데보다이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썸을 타는 상황에서 이쪽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요. 어디 가자, 뭐 먹자, 뭐 하냐, 연락도 자주 하는데 상대방이 좀 뜨뜻미지근하고 반응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고다이 나인데요네. 9번째는 오데고로입니다. 딱 좋은 정도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주로 가격을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딱 알맞은 정도라는 단어이긴 하지만 사실 야스이라고 해서 싸다라는 단어를 완곡하게 표현한 거기도 해요. 그래도 물건 보고 생각보다 물건값이 좀 싸거나 아니면 이거는 내가 딱 구매하기에 적정한 가격이에요. 그러면 야, 이거 괜찮다, 가격 괜찮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바로 오데고로예요. 오데고로 데스네, 오데고로자. 마지막 10번째는 이바쇼입니다. 우리나라 사전을 찾게 되면 거처 혹은 있을 곳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을 텐데 이것은 물리적인 의미로 한정되지는 않아요. 본인이 존재하는 곳, 마음 놓고 편안히 있을 수 있는 곳을 가리킬 때 자주 사용해요. 그래서 이바쇼가 나이 하게 되면 머무를 곳, 숙박할 곳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 둘 곳이 없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작품 냉정과 열정 사이의 명대사에도 이바쇼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히토노 이바쇼 난테네 다레카가 무네 노 나카にしかないのよ. 개인적으로 매우 공감하는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목소리를 좀 되찾아서 앞으로는 좀 짧은 텀으로 영상 준비할게요.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나상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자, またね!